요톤의 흔적을 찾던 파티는 포로 중 한 명이 끼고 있던 목걸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흔적 삼아 계속해서 길을 찾아가요. 한참을 눈밭을 걸은 뒤 요톤과 이교도를 목격하고 나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포로를 구하고 이교도와 손잡은 요톤을 전부 토벌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계획은 사이드를 뚫고 중간길에 별동대를 보내는 거였습니다. 근데 뭐 계획대로 되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신성한 전령의 성기사한테 몸빵을 맡기고 전부 사이드로 달렸습니다. 그리고 멀리 이동한 바바라는 포로를 구출한 뒤 은신을 써줬습니다. 성기사의 탱킹이 다해서 요톤 대장도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좀만 더 버텨주지. 요톤이 알리사의 코앞까지 다가왔길래 슬레이트의 엄호로 자리를 바꿔줬습니다. 제대로 갇혀버린 요톤은 연계 공격에 마구마구 당하다 죽었습니다. 포로들의 복장은 이상하리만큼 신성한 전령과 닮아 있었습니다. 마치 우톤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미끼였던 것처럼 말이죠. 내용을 들어봤는데 마녀를 잡으면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은 필요한 것이라는 것 같았습니다. 모험가들을 위험에 빠뜨렸으니 그 대신 성자가 될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 대화를 마친 뒤 모험가들의 칭호도 마지막 단계에 다다라서 강화해줬습니다. 그리고 성자가 될 사람과 성기사가 될 사람을 골라야 했는데 알리사를 성자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뭔가 처음부터 성자 느낌이 나잖아요. 그렇게 새로 태어난 알리사의 스킬을 전부 다 찍어주고 난 뒤 아니 근데 칭호도 완전 리셋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새 칭호도 처음부터 다시 해주기로 했습니다. 바이가 현존 최강이라고 하는 검사를 잡으러 간다는데 모험가 몇이랑 동행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면 쓴 남자를 만나게 됐는데 바이랑은 구면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전투를 시작하니 돌진도 해오고 멀리서 기검도 날리고 그러더라고요. 생각보다 멋있는데? 그래서 에반젤린의 불이랑 전기마법으로 싹 다 정리해주니까 마침내 가면 쓴 남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막 그리 강하진 않네요. 이게 소드마스터? 이 소드마스터란 친구는 요즘 잘 안 보이는 이중인격 속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드마스터 훈련에서 민첩 보정을 받길래 아무 생각 없이 대리를 넣어줬습니다. 아까 봤던 돌진백이랑 기검을 배울 수 있네요. 그리고 팔켄에게 웬 편지 한 통이 왔는데 예전 팔켄의 동료들이 보낸 것 같았습니다. 아, 팔켄이 왕년에 검은매라고 유명한 모험가였대요. 팔켄의 명성에 시기질투하던 동료들이 다리를 잃은 팔켄에게 일부러 토너먼트 초대장을 보내왔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길드의 모험가들이 토너먼트에서 실력을 뽐냈습니다. 바바라는 관역 맞추기를, 슬레이트는 불판 위에서 버티기를, 폴은 기와장 부수기를. 그렇게 각 특취를 얻어준 뒤 선전을 통과하고 토너먼트를 승리하여 올라가며 마침내 팔켄의 옛 동료를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대릴 얘 왜 수도승이지 했는데 소드마스터 훈련을 받고 나면 바로 하위 직업인 수도승이 돼버리네요. 스킬을 하나도 안 찍은 대릴은 이번 전투에서 자동으로 리타이어 시켰습니다. 팔켄의 옛 동료들도 강해진 모험가들 앞에서는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대회를 우승한 뒤 특지를 얻고 팔켄을 찾아갔습니다. 팔켄은 검은매 시절 자신의 명성에 취해 위험한 퀘스트를 받다가 동료들을 사지로 몰았다고 합니다. 그 대가로 다리를 잃게 되었고 지금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고 사과를 하러 가본다고 합니다. 대릴은 다시 레인저로 돌려줬고 소드마스터 스킬은 근력 보정을 받는 것 같아서 힘공수 바바라가 소드마스터가 되기로 했어요. 그 뒤로 후일담이 궁금해가지고 팔켄에게 어떻게 됐나 물어봤는데 한 소리를 듣고 술 한잔 사는 걸로 분위기가 좋게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마녀가 꿈에 등장해서 경고를 하고 갑니다. 더 이상 깊게 파고들지 말라고. 그리고 다음날 신성한 전령이 마녀의 흔적을 찾아낸 것 같다고 합니다.
흔적은 셋째 마녀까지 총 3명인 것 같아요. 첫째 마녀를 처리하고 마녀를 찾아갈 단서인 인도석이 나왔어요. 그렇게 둘째 마녀, 셋째 마녀도 처리해주고 난 뒤 모든 조각을 모으고 나니 마녀의 위치를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마녀와의 전투는 치열하게 될 테니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인도석을 따라왔는데 거대한 문이 앞길을 막고 있었어요. 틀린 대답을 하면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문. 그렇게 처음으로 돌아가기를 여러 번. 마녀의 책에서 흑마법에 대한 정보도 얻어내고 마침내 마녀에게 도착하게 됐어요. 그렇게 마녀 코앞에서 캠핑도 하고 칼도 갈고 격려도 하며 마녀 포획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맞나? 마녀에게 가는 길은 상당히 멀어 보였지만 오른쪽 진영, 왼쪽 진영을 전멸시켜가며 성자가 된 알리사의 성속성 공격과 에반젤린의 삼속성 마법으로 마침내 마녀에게 칼끝이 닿게 됐습니다. 모험가들의 쉴 새 없는 공격에 마녀도 최후의 발악을 하기 시작했는데 폴이랑 마녀랑 하나씩 주고받았는데 거기서 알리사가 아몰랑 폴 힐을 해버렸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마녀와의 전투가 끝난 뒤 신성한 전력 몸에 다른 신이 깃들어 마녀를 추궁했습니다. 길드장의 제지로 사건은 일단락이 되고 마녀를 생포하는데 성공하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카가 마녀한테 나온 정보를 토대로 매우 특출난 재능을 가진 모험가가 흑마법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녀를 추궁하는데 입을 역시 잘 열진 않았어요. 알리사가 100금 등급이 되며 붉은 연명은 100금 등급 모험가 파티가 됐습니다. 에반젤린은 이번 기회로 흑마법사가 됐는데 뭐야, 이 블랙홀 범위 뭐지? 흑마법이 강력하긴 하네요. 그리고 슬레이트도 성기사로 전직시켜줬습니다. 이렇게 아군을 엄호하는 각종 스킬을 배워준 뒤 이스트리드에게 갔는데 자기를 속인 이교도 첩자 안드레이를 죽이고 싶다고 합니다. 그 뒤로 팔켄이 와서 이스트리드에게 말하지 말고 모험가만 보내달라고 합니다. 안드레이 토벌 전에 무기를 정비하여 악마의 활 옵션을 봐줬는데 아니 사거리를 2타일이나 연장시켜준다고? 저는 악마와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퀘스트는 이교도 첩자인 안드레이를 죽이고 3명의 포로를 구출하는 거였습니다. 새로 배운 블랙홀로 적들을 모아주며 와우, 기동성이 좋은 바바라가 포로를 구출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렇게 1명, 2명을 구한 뒤 배신자 안드레이도 죽였어요. 마지막 포로를 구해준 뒤 이스트리드는 아직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 생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황제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황제는 오랜 세월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 마왕과 계약해서 수명을 늘린 거였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재물들은 모두 강제성이 아니라 자원으로 재물이 됐다고 합니다. 주점에 갔더니 드디어 이제 RPG의 꽃 드래곤 토벌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100금 등급의 모험가들은 그렇게 드래곤을 토벌하러 갔습니다. 드래곤 토벌전은 바바라의 영역 전개를 시작으로
모험가들이 드래곤을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폴의 연속 배기에 수많은 연계 공격이 터지며 드래곤 사냥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래곤 보조가 생겼는데 힘을 받을 모험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폴은 그렇게 드래곤의 힘을 받은 용기사가 됐습니다. 에덴은 근처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중이었어요. 목걸이를 찾고 있었는데 목걸이 속 사진은 노라와 많이 닮아 있었어요. 그림 속 소녀는 에덴의 딸인데 오래전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에덴은 노라를 멀리 다른 수도원으로 보내려 하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요? 노라는 옛날에 괴물의 공격으로 부모를 잃은 고아였고 그걸 에덴이 걷어들였는데 노라와 에덴 딸은 친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라가 에덴의 딸에게 놀러가자고 해서 숲에 놀러갔다가 에덴의 딸이 절벽으로 떨어지는 불상사가 일어났다고 하네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노라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 에덴의 딸의 무덤에 갈 일이 있었는데 산적이 들끓기 때문에 같이 가달라고 합니다. 노라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가고 싶다고 하네요. 무덤을 찾아 떠나는 중 산적의 기습을 받았고 에덴을 노리는 화살을 노라가 대신 맞게 됐습니다. 이번 퀘스트는 에덴이 노라에게 하는 일이 방해되지 않도록 지키면서 싸우는 거였습니다. 딸을 잊으려 노라를 멀리 보내려 했지만 노라는 이미 에덴에게 딸과 같은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라와 에덴은 진짜 딸과 아빠 같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사건이 일단락된 뒤 갑자기 졸다크가 어디론가 떠나야 한다고 합니다. 보니까 예전에 졸다크 파티를 전멸시킨 불사의 사령술사 위치를 알게 된 뒤로 거기를 토벌하러 간다고 난리 치는 것 같아요. 모험가들은 그렇게 사령술사 토벌 작전에 나섰어요. 근데 피가 다 까져도 죽지 않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게 전장에 있는 성물 3개를 부숴야 그때부터 죽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성물을 부수고 사령술사의 토벌을 성공하게 됩니다. 졸다크는 과거에 사령술사와 조우했을 때 엄청난 공포를 느끼고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엄청난 후회를 하고 살았던 거였습니다. 졸다크는 이렇게 과거의 악몽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연금술 공방에 가니 에밀리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 에밀리는 알템이란 자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알고 보니 에밀리가 처음에 찾고 싶다 하던 약초는 불로장생의 약의 재료라 소문난 영혼의 꽃이었습니다. 에밀리의 조상은 분명 영혼의 꽃을 찾은 것 같아 보였는데 왕에게 못 찾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영혼의 꽃을 찾는 것을 도와준다고 하던 와중 미칸이 호피를 데리고 옵니다. 호핀의 부족은 에밀리가 찾고 있던 숲에서 수백 년을 살았기에 영혼의 꽃의 출처를 알 것 같아서 데려와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호피의 장로님을 만나러 갔는데 영혼의 꽃을 물약으로 만들고 싶다고 하자마자 호피들이 단체로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호피들은 자연 친화적인 생물들이라 동물을 잘 다루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강한 모험가들을 막기엔 역부족인 것 같아 보였어요.
전투를 하던 중 에밀리의 이름을 물어보는데 알템이라는 말에 반응하며 영혼의 꽃의 위치를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영혼의 꽃은 꽃이란 형태보단 인간에 가까웠고 과거에 알템을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소문 때문에 인간들에게 훼손을 당한 흔적도 보였습니다. 에밀리는 과거에 조상님이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단박에 깨달았어요. 그렇기에 에밀리는 알템이 했던 선택과 같은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영혼의 꽃의 발견을 비밀로 하는 거 말이에요. 에밀리는 영혼의 꽃은 가져오지 못했지만 속이 후련해졌고 조상님은 과거에 그런 선택을 해서 다행이라고 합니다. 가문의 명예는 어차피 놀림받는 거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상관없다고 얘기했어요. 에밀리는 그렇게 호피와 같이 길드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데릴은 호피의 도움으로 레인저 상위 직업으로 전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녀를 추궁하자 드디어 황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황제는 옛날에 불굴의 의지로 영을어 땅을 정복해서 통치해왔대요. 그 땅 중 하나가 마녀부족의 땅이었다고 합니다. 마녀부족은 악인들이 많았는데 마녀만은 악인이 아닌 것 같다고 황제가 말했어요. 그렇게 마녀와 황제는 같은 길을 가는 동료가 됐다고 하네요.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황제의 직위를 물려줘야 했는데 혈육 중에 황제만큼 통치술에 능한 자가 없었나봐요. 그래서 마녀가 황제한테 수명 연장을 하자, 수명 연장을 하면은 이제 네가 더 오래 통치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설득을 했나봐요. 시민들도 황제가 통치를 잘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황제의 수명 연장을 도왔다고 합니다. 이제 통치를 잘하는 황제 덕분에 오랜 세월 동안 번영과 영광을 누렸다고 해요. 마녀의 신문을 끝내고 나서 주점에 오니 신성한 전령이 잔뜩 취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난간에 올라가서 위태로운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신성한 전령도 알고 보니 신성한 전령 같은 건 되고 싶지 않았고 그냥 한 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드장이 신성한 전령과 대화를 하면서 자기가 모험했던 이야기 이런 거 해주면서 이제 진정을 시켰어요. 그렇게 다음날 숙취를 치료마법으로 지운 전령은 또다시 접신을 해야 하는데 길드장에게 같이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끝난 뒤 황제의 육신의 위치를 마녀에게 신문하러 가서 마녀를 통해 황제와 이야기하게 됐는데 황제는 완전히 미쳐버려 본인이 7번째 신이 되어 마왕과 전쟁을 선포한다고 합니다. 마왕 쪽 진영이 사라지면 인류가 더 나은 운명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대화가 끝난 뒤 황제는 마녀에게 저주를 발동시켜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여러 종족으로 이루어진 몬스터 군단이 길드로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마 황제가 보낸 거겠죠, 흐름상. 근데 이거 모험가 길드에 패망을 거는 총력전이라니 RPG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상당히 흥분되는 시츄에이션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남으란 소리는 안 해. 하지만 우리가 길드를 지키고 싶다면 힘을 보태줘. 이런 멘트. 그리고 미칸이 선물해준 아이템을 받아주고 상자깡을 했는데 수치가 낮아도 치명적인 성공이 뜨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근력이 무조건 40으로 고정되는 장신구도 얻어졌어요. 공성전의 첫째 날에는 투석기로 날린 돌이 마구 떨어졌는데 그때 다른 모험가들이 많이 죽고 다쳤어요.
그날 밤 도적은 별동대를 꾸려서 투석기 쪽에 몬스터를 치자고 합니다. 그렇게 투석기를 파괴하고 네 번째 날이 왔는데 전투를 하던 중 성벽까지 다가온 몬스터는 뱀의 형상을 하고 있었어요. 네, 이번에 할 거는 사다리 걷어차기입니다. 사다리 걷어차기. 그렇게 사다리 걷어차기를 하나, 둘, 세 개째. 에반젤린의 위축 스킬로 디버프를 걸어주고, 늦어질수록 길드의 초보 모험가들은 죽어갔어요. 뱀 괴물을 둘러싸서 전력으로 공격을 했더니 성벽 지키기를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날은 식량 창고가 불타버렸는데 와, 점점 갈수록 좀 그 상황이 안 좋아지네요. 아지카의 배고픔이 덜해지는 마법이라든지 빈센트의 노래라든지, 빈센트는 이게 화장을 해서 이제 좀 자기의 야윈 얼굴을 지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좀 그래서 병사들이 사기가 꺾이지 않고 응원을 할 수 있도록. 그날 밤 같은 길드 모험가들이 막 공격을 하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성문밖 몬스터에게 세뇌를 당한 거였습니다. 세뇌를 당한 모험가들은 슬레이트가 광역 도발을 해주고 백금 등급 모험가들은 세뇌의 원흉을 공격해줬습니다. 열 번째 날 미칸이 음식을 들고 복귀했어요. 그냥 간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이런 상황을 예측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날 미칸이 말장난을 치면서 모험가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베럿에게는 강화 패시브를, 에밀리에게는 각종 물약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번 적은 공성차로 성문을 부수면서 정면으로 들어온 놈들이었는데 적팀의 사자탈이 보스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게 바바라와 에반젤린이 진영 붕괴를 시켰더니 적팀 보스가 미쳐가지고 정가운데로 들어왔어요. 미친 거 아니야 이거? 그래서 이제 뭐야? 벌써 죽었나? 피가 많았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말에서 이제 내려온 거더라고요. 정가운데 떨어진 보스를 보고 폴은 생각했습니다. 각오는 되어있나? 난 되어있다 하고. 그렇게 이제 연속 배기에 터진 연계 공격을 흠씬 두들겨 맞고 적 증원군이 오기 전에 핑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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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꽥 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위기의 순간 오는 증원군, 그리고 버텨냈다는 안도감은 또다시 저를 흥분시켰습니다. 전에 도와줬던 이들이 힘을 합쳐 우리를 도와준다. 그렇게 살아남았던 안도감에 기품을 만끽하던 중 마녀가 깨어났다고 에덴이 말합니다. 마녀에게 절대로 저주를 쓰지 않겠다 말하던 순수한 황제는 세월이 지나 변해버렸어요. 아마디아는 그렇게 황제를 변하게 했던 죄책감과 함께 제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알리사를 마지막으로 풋내기였던 붉은 여명은 마침내 전원 다이아 등급의 모험가가 되었습니다. 페르디난트도 새로운 강화를 해서 제피리온이란 사람이 바위에 끼웠던 게 기억이 난다고 하네요. 제피리온은 가장 위험한 드래곤 중 하나인 보라탁스에게 도전했다가 실종된 것 같았어요. 그렇게 페르디난트를 위해 가장 위험하단 용 중 하나인 보라탁스를 토벌하러 갔습니다. 제피리온은 보라탁스에게 장난감처럼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전에 봤던 늙은 용과는 비교도 안되게 강한 용, 그리고 가장 많은 리트를 하게 한 주범 보라탁스. 처음엔 슬레이트의 스킬로 방어막을 만들어주고 화속성 공격을 하면 회복하고 반격을 하면 반감이 되니까 화속성 공격은 아예 배제하고 반격도 상황을 봐가면서 써야 하는 게 이번 보라탁스 토벌의 조건이었어요.
연계 공격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둘러싸고 폴로 극딜을 한 번씩 해준 뒤 에반젤린의 디버프 3연병으로 용을 거의 반병신을 만들어준 뒤에 수많은 연계 공격 그리고 알리사의 디버프 해제 그리고 위축까지 마침내 첫 번째 턴을 넘어갔습니다. 보라탁스는 슬슬 진심을 내볼까 하면서 이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모험가들은 회복에다 쉴드, 강화, 슬레이트도 중을 버텨주면서 다이아 등급 모험가의 운영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다 죽어가는 보라탁스를 폴이 막탄을 치며 보라탁스 토벌전을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구해온 제피리오는 페르디난트가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페르디난트가 아는 제피리오는 노환으로 죽은 걸로 추정됐어요. 페르디난트가 이제 한 번만 더 강화하면 전부 기억이 날 것 같다 해서 보라탁스의 비늘로 강화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제피리오는 노환으로 죽은 게 아니고 다쳐가지고 죽은 걸로 추정되네요. 그렇게 빨간 등급 무기 페르디난트도 장착해주고 마지막 모험을 진행했습니다. 무기도 레벨도 능력치도 모든 것이 최종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최종 흑막인 황제를 만나게 됐는데 희생당한 재물에는 저항의 흔적이 보이며 이전처럼 자발적인 희생은 아니었고 황제도 변모해 있었어요. 바바라의 영역 전개와 페르디난트의 라그나로크 앞에서 황제의 전력은 착실하게 깎여나갔습니다. 그리고 연계 공격을 위한 위치를 한 명씩 잡아가다 보니 이렇게 둘러싼 형태로 완성이 되어갔습니다. 연계 공격으로 황제를 신나게 두들겨 패고 있는데 저 동그란 건 뭐지? 하고 보고 있으니까 상호작용을 하면 버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동력 좋은 바바라가 상호작용을 해줬습니다. 그 사이 황제는 막타를 맞았고 그래 마지막이 아닌 거 사실 알고 있었어. 근데 너 보라탁스보다 약하다? 보니까 아군 BP를 회복해주는 상호작용이더라고요. 뭐 늘 그렇듯 폴에 연속 배기를 해주면 이렇게 정신 못 차리게 연계 공격이 터지고 황제가 공격한 거에 대한 반격을 마지막 일격으로 오랜 세월 살아온 황제는 사망하게 됐습니다. 총 플레이 타임은 33.2시간을 기록했고요. 가장 어려웠던 보스는 보라탁스였습니다. 깬 사람은 12.8%네요. 제 한 줄 평은 그래픽은 아쉽지만 설정에 재미를 붙이면 이것만한 게 없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